여러분 주변에는 암 환자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최고의 의사에 여러 번 선정된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희신 박사님의 저서를 통해 노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희신 박사님은 워낙 유명해서 암 예방이나 암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꼽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종신교수가 된 암치료 권위자 김희신 박사님의 저서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암 연구를 하며 알게 된 암과 건강에 대한 통찰을 알기 쉽게 제시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젊을 땐 돈 많은 놈이 최고지만 나이 먹고 나면 2다리 멀쩡한 놈이 최고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한 몸 마음대로 가누지 못한다면 그만큼 속상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에 우리 삶의 행복을 유지하는데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고 60줄에 들어서면 암 환자를 찾아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되어버리게 되지요. 친한 친구가, 가족이, 혹은 본인이 암에 걸렸거나 걸린 후 치료 과정을 거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암센터에서 30년 넘게 종신교수로 일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지켜봐왔고 치료에 임해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프지 않고 장수하여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비롯하여 만약 암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소개해 드릴게요. 소중하고 행복한 노후의 미래를 위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특정한 질병을 뿌리 뽑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암은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이지만 사지 멀쩡히 태어났다면 건강하게 사는 것은 노력에 달렸다고 합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과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암은 우리 몸속 세포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세포가 손상되거나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자라거나 죽지 않고 살아남을 때 암세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유전적 변이,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의 변화 등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암 병력이 있다면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만이 암의 모든 원인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습관, 특히 흡연, 과음, 운동 부족, 그리고 불균형한 식단은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결국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우선인데 생활습관은 우리가 통제하고 노력할 수 있는 최고의 암 예방법이기 때문이지요. 1. 건강한 식단. 김 박사는 내장지방의 위험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극단적 채식의 위험성을 함께 지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이 늘어납니다. 혈관 벽에 기름이 차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몸 안을 돌다가 혈관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뇌에 붙으면 중풍이나 치매가 오고 간에 붙으면 간암이나 지방간이 됩니다. 때문에 기초대사가 떨어지는 노년에 접어들수록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몸에서 나오는 분해 효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20대, 30대 때 먹던 식사량을 유지하게 되면 몸에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 환자가 한국인입니다. 인터넷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으로 무장하여 의사 말은 잘 믿지 않아요. 환자 중에는 암으로 죽기 전에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지 채소만 주구장창 드시더군요. 그러다 암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요. 식사량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더니 이번엔 굶어 죽는다니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단백질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가장 많은 음식은 바로 고기지요. 아무리 건강한 채소류를 챙겨 먹는다고 해도 단백질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운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기력을 많이 앗아가는 항암 치료를 노년에 받는다면 기력이 떨어지는 건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권하는 음식은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 기름기가 적고 불포화 지방이 많아 암 환자에 적합합니다. 반면 흰쌀밥은 피해야 합니다. 흰쌀밥은 설탕이라고 보면 돼요. 설탕을 숟가락으로 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쌀밥을 오래 씹어보면 단맛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김 박사는 흰쌀밥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밥은 흰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몸 안의 기관에도 탄력이 줄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식습관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 마음가짐의 중요성. 김 박사는 수십 년간 환자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한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편안한 마음가짐이에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신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은 채 편안하게 지내면 오히려 치유가 잘 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반면 암 걸린 게 억울하고 슬프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미국 암센터에서 근무하며 느낀 한국인과 미국인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은 신에게 달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본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루는 데에 집중하며 묵묵히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출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암에 대해 걱정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암과 죽음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태도는 많은 경우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3. 그 외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조언. 김 박사는 꼭 암이 아니더라도 노후 건강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다양한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비타민을 챙겨 먹으라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와 규칙적 식사가 어려운 사람들은 예방 차원에서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일반인은 하루에 한 정이면 충분하지만 병을 앓는 환자라면 오전 오후에 한 정씩 더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는 비타민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의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현재 몸이 건강한 한 사람은 너무 많은 비타민을 애써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 용량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의 양보다 적게는 100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까지 많다. 끼니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비타민을 과다하게 섭취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경우 폐경기가 되면 뼈가 약해집니다. 재생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뼈 세포가 재생되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햇볕으로 흡수가 됩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와 함께 적절한 야외 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는 녹차와 블루베리, 토마토, 연어, 마늘, 브로콜리와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 등이 있습니다. 육식 위주의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는 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된 셈이지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이 식품들 중에 기름진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소박한 식재료들인데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이러한 재료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 물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확률도 낮춰줍니다. 암 치료와 관련해서 각각의 슈퍼푸드가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손상된 인간의 DNA 복구합니다. 평소에 녹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률이 38%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박과 토마토는 폐암을 억제시키는 데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가열해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성분이 10배나 더 잘 흡수됩니다. 마늘이 가진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과는 물론 위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감귤은 폐암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처럼 각종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예방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특히 씨앗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산이 공급되어 우리 몸이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씨앗과 견과류는 심장병 환자의 부정맥을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개선합니다. 버섯이 가진 피토케미컬 성분에는 소염 효과가 있어서 자가면역 질환과 관절염에 도움을 줍니다. 버섯에는 렉틴이란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렉틴의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비정상 세포와 결합해서 몸의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버섯과 녹색 채소를 함께 자주 섭취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60에서 70%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씨, 버섯을 많이 먹고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이로운 미량 영양소가 거의 없는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혈관의 문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지요.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은 필수입니다. 알약만 먹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저절로 몸에 흡수되고 쓰인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만 몸이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동네 근처를 산책하거나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성분을 먹었다면 이것을 잘 흡수하고 사용해야 먹은 보람도 있으니 말이지요.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약을 먹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뼈가 약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더더욱 기운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힘들어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가능하면 공원에도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경쟁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니까요. 당연히 정신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턱없이 부족한 운동량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삼박자입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식사가 불규칙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몸은 이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근육은 긴장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는 등 몸의 각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백혈구 역시 영향을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고 산화 물질이 발생해 건강한 조직을 교란시킵니다.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반대로 거의 하지 않는 생활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체내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뇌 기능을 촉진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켜 긴장감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대장암이나 폐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운동에 있어서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지요. 저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꽤 좋은 운동입니다. 이때 철칙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르내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배꼽에 살짝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이 긴장하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계단을 오르면 운동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줄넘기, 훌라후프, 철봉 매달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몸이 약간 더워지고 땀이 조금 날 정도로만 합니다. 저와 아내 모두 고령이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운동 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저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에 저장해두니까요. 그 결과 뇌의 기억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몸을 너무 쉬게 하면 오히려 노화가 빨라집니다. 지혜롭게 휴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쁜 틈틈이 책을 읽고 사색하며 잠깐씩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너무 몰두해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습관은 치매를 포함한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줄,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인자와 암을 유발하는 유전인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스트레스는 이 균형을 깨버립니다. 암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희신 박사는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데 암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이 암 발생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주와 암의 관계도 매우 밀접합니다.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음주가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알코올은 적당한 양에서 약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나 음주보다 더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며 폐암, 기관지염, 간경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담배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해치는 독약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좋은 수면은 건강한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이 회복되어야만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김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로, 처음부터 수술을 함부로 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물로 암세포의 성질을 약화시키거나 암세포를 제거한 후에야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처럼 관리가 쉬운 암의 경우에는 1차 치료로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희신 박사는 환자와 상담할 때 환자에게 가장 먼저 본인을 믿고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물을 많이 마실 것을 권유하며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의외로 한국에서 온 환자들 중 치료를 받으러 오면서 관광이나 골프장 예약까지 하는 낙관적인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오히려 치료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환자들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미국 환자들은 생존 확률이 30%라는 말을 들으면 30%나 살아날 수 있군요,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 환자들은 생존 확률이 50%를 넘는다고 하면 그럼 50%는 죽을 확률인가요? 라고 걱정에 빠집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근심이 암 치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하수체에서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면서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고 이는 치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평상시처럼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가벼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암 환자를 위한 식단 관리도 조언합니다. 암 환자는 동물성 기름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암 환자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채식만으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동물성 지방을 줄이되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기 힘든 환자에게는 단백질 음료가 제공될 만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합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으로는 케일, 커리, 생강, 양배추, 현미밥, 잡곡밥, 그리고 오리고기가 있습니다. 특히 오리는 다른 육류에 비해 식물성 지방 비율이 높아 암 환자에게 적합한 고기입니다. 기름기 없는 고기를 선택하고 적절한 조리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책과 지혜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